안녕하세요. 명언 줄게 1분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마음속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과 더 높은 지위,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인정과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찾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선명하게 보이는 풍경처럼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자신의 건강조차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심적으로도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제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되었고,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만 늦추니 앞만 보고 정상만 생각하면서 달렸던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발견한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은 생각보다 덜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매일 고민합니다.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수십 번 고치고 필터를 바꾸고 각도를 조정하죠.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할 때는 동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조차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내 식습관을 어떻게 판단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타인의 평가에 제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고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길을 따라갔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강제로 쉬게 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은 사실 저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던 거죠. 제가 실수를 해도 창피를 당해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실수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평온해진 후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 유행이 지났든 말든 편하고 좋으면 그만입니다. SNS에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립니다. 좋아요가 적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니까요. 회의 시간에도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누군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저는 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에 대해 그만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자신의 걱정거리와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마치 장점인 것처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면접에서 단점을 물어보면 완벽주의가 심해서 일을 끝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평온함을 찾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완벽주의는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들킬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고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수정했죠. 이메일 한 통을 보내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고 또 고쳤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번아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함에는 도달할 수 없었고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더 적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인 신념 체계라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행동하면 고통과 비난과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온해진 후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60점짜리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불안과 재앙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의 작업물을 좋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정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80점을 위해 100시간을 쓰는 대신 60점을 위해 20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결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나머지 20%를 위해 80%의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20%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는 완료가 완벽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시작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실수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완벽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용감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불완전한 모습으로도 세상에 나갈 용기를 내보세요.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진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결정된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팔로워 수, 좋아요 수, 공유한 숫자에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명함첩에 얼마나 많은 명함이 있는지가 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믿었어요. 네트워킹 행사에 가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팔로워는 2,000명이 넘었고 카카오톡에는 수천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평온함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요. SNS에 팔로우를 신경 쓰지 않았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번호를 과감히 지웠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던 모임들도 정중히 거절했죠.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인맥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다른 사람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말 중요한 친구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로빈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피상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요. 친밀한 관계로 좁히면 훨씬 적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5명 정도, 친한 친구는 15명 정도, 의미 있는 관계는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면 우리는 각 관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얕아지는 거죠. 평온해진 후 저는 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진짜 친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몇 달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보는 사람이라도 피상적인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1000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진정한 연결이 없다면요. 반대로 단 한 명과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다면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양으로 질을 대체하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집중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네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우리는 비교하도록 설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로 비교하고 직장에서는 연봉과 직급으로 비교하죠. SNS는 이 비교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저런 곳에 가지 못하나 생각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나는 왜 아직도 승진을 못하는 것에 차칙합니다. 저도 한때는 비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친구가 새 차를 사면 저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었고, 동료가 좋은 프로젝트를 맡으면 질투가 났습니다. 심지어 행복조차도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였고 제 삶은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온해진 후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라는 것을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은 초라해 보이니까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감사함이 사라지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SNS에 올라온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멋진 여행 사진을 찍기 위해 몇 번의 실패가 있었는지, 그 행복한 커플 사진 뒤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평온함을 찾은 후 저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을 멈추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제 삶이 조금씩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연봉도 제 집도 제 차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제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는 모두 인생 속에서 자신만의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와 수영 선수를 비교할 수 없듯이 각자의 인생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했고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부를 추구하고 누군가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원하고 누군가는 평온함을 원하죠.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다르니까요. 이제 저는 제 경기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비교를 멈춰보세요. SNS를 덜 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을 줄이세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성장에 기뻐하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과 이룬 것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걱정하죠. 정작 현재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대학생 때는 취업을 준비했고 취업하고 나서는 승진을 준비했습니다. 승진하고 나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언제나 다음 단계가 더 중요했고 지금은 그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작 살지 못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평온함을 찾고 나서 저는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떠돌아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위험을 예측하고 과거의 실수를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기능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생각의 약 47%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떠돌아다닐 때 우리는 덜 행복하다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마음부터 챙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과 질감에 집중합니다. TV를 보면서 먹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과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듣는 거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졌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이 손에 전해지는 느낌, 향긋한 냄새, 입안에 퍼지는 맛,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수입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행복의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우리는 뛰어도 제자리인 쳇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평온해진 후 저는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로 선택했어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물론 목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저를 현재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현재를 희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고 공기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이 평온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진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결정됩니다. 네 번째,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평온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무언가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큰 것부터가 아닌 작은 것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을 조금 더 신경쓰고 완벽함 대신 완료를 선택하고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비교를 멈추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평온함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가볍게, 조금 더 지금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요. 반복적인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언 줄게 1분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해서 평온과 행복을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저한테 큰 힘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